안녕하십니까. 2022년 개정 중학교 2학년 동아 윤정미 교과서 3과 What a Great Idea의 본문이죠.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이라는 제목의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cessity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성이죠. 필요성. 자, 필요함은 is the mother of invention.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이 형식의 문장 형태죠. 주격보어. 자, 여기서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명사로 들어온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발명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bicycle 하고 whiteout, 그 다음에 webcam. 세 개네요. 그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icycle입니다. Mount Tambora, a volcano in Indonesia. 자, 탐보라라는 산이네요. 자, 탐보라라는 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인데, 라는 얘기죠. 자, 동격 콤마가 들어왔습니다. 동격 콤마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때에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역방향으로 형용사적으로 수식을 하시던 아니면 서술적으로 전방을 하시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보라 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볼케이노, 즉 화산인데 exploded in 1815년에 폭발을 했대요. 자,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 잘 알아두시고요. 폭발하다라는 말하고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표현이 erupted, 이렇게 erupt, 화산이 분출하다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 있겠네요. 자, the explosion created a huge cloud of ash, so crops failed around the world. 자, 이 폭발은 화산재죠. 오케이? 큰 화산재 구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crops, 작물이죠. 농작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a cloud of ash, 화산재 구름이죠. 요거는 하나의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cloud of something, 그럼 이제 뭐뭐의 구름, 덩어리,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그냥 화산재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화산재 구름을 만들어서 농작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잘 재배가 안 됐나 봅니다. 자, as a result, 그 결과로 부사 구가 되겠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러 왔습니다. 자, people didn't have enough food to eat. 사람들은 먹을 충분한 음식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enough food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enough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충분한이란 뜻인데요.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라고 할게요. 원형은 enough가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enough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beautiful enough, 아니면 enough water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먹을 충분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this made traveling difficult.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대요. 자, 오형식의 문장 형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음식이 모자란 게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this라는 대명사를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뭐예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많이 없는 것,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겠죠. 그죠? 앞문장 내용이라고 한번 써놓을게요. 자, 이것이 만들었어요. 뭐를요? traveling. 목적어인 여행하는 것을 어떻게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냐?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people rode horses, 그죠? 말을 타고 여행을 했는데, but many horses were killed for food. 이런 많은 말들이, 그죠? 식량으로 이제 죽여졌대요. Okay? were killed 라는 수동태 들어왔죠. 사람들이 말을 식량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이제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요거 killed 있죠? 요거 동사 아닙니다. 요건 pp예요. pp에
수동의 뜻으로 뭐뭐 되어진이라는 형용사로 더 이상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용사로 바뀐 애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동사들은 대부분 하다라는 뜻이 훨씬 많지 되어지다라는 뜻의 원형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kill 그러면 죽이다지만 kill 이렇게 죽여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동사 원형이 없기 때문에 옛날 이제 언어학자들, 영국에서 학자들이 이제 있는 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비동사 뭐뭐이다 라는 동사에 다로 끝나는 서술어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죠. 거기다가 죽여진이라는 뜻을 PP의 형태의 수동의 뜻을 이제 갖고 와서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뭐뭐 되어지다 라는 수동태의 동사 공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새로 다 단어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뭐 죽여지다라는 말을 뭐 킬라 그러면은 죽여지다라는 동사 원형이라고 칩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동사들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동사들의 그럼 수동형의 원형을 만들면 그냥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뭐 동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다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동사들을 외워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줬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수동태, 즉 주어가 뭐뭐 되어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동양 문화권 내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잘 안 쓰죠. 그냥 주체자인 주어가 뭔가 했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영어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보통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12시제, 특히나 완료나 완료 진행은 우리나라 문법책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수동태 능동태 부분, 마지막에 관계사 부분, 요 세 가지가 약간 문법의 좀 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외워두시기 바랄게요. 자, for라는 전치사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을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진 거죠. So people needed a new way to travel. 자, 새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사를 썼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어떤 방법? 여행할 방법이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걸 뭐랑 우리가 사실 강조. 뭐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바로 마찬가지인 동사였지만 더 이상 동사가 안 돼서 형용사로 변한 현재분사.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자, 걔는 뭐예요? 뭐뭐 하는, 할이란 뜻이 아니라 진행을 강조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뭐에다 써요? 뭐 현재 진행형 쓸 때 I am studying 이렇게 쓰는 그 studying이라는 거가 바로 진행을 강조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형용사를 비동사 마찬가지로 뭐뭐이다라는 말과 합쳐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을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먼저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외우셔야지, 무턱대고 외우면 알다시피 우리 머릿속에 다른 정보들하고 맨날 섞이죠. 없어지든 없어지면 다행이지, 섞여버리면 수동태랑 시제랑 섞여갖고 난리 납니다. 그런 개념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지금 소개를 드렸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선생님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And Carl von Dreis라고 그냥 할게요. Carl von Dreis라는 사람이 invented the first bicycle in Germany in 1817. 그래서 칼 본 드레이스라는 사람이 1871년에 독일에서 첫 번째 자전거를 발명을 한 거죠. 자, 해석하는 방향도 어순이 늘 거꾸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멀리서부터 이렇게 빗자루를 쓸어 쓰레받기에 담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어떤 게 한나의 뭉탱이로 들어오는지도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요렇게 해서 동사에다 마지막에 쓰레받기에다가 넣는 거죠, 먼지를. 자, 잠깐만 오형식으로 보자면은, 이제 여기 뒤에, and 뒤에 있는 완전한 절은 주어, Carl von Dreis가 뭐 했어요? 발명했어요. 뭐를요? 첫 번째 자전거를요. 그 다음에, 어디서요? M1, 수식어죠? 독일에서 언제? 1877년에. 이렇게 정방향으로 해석이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면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 먼저 친 다음에. 자, 여기서 and는 지금 병렬 구조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완전한 절과 완전한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일반 접속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좀 투자. 네. 그 다음 할게요. Drace's bicycle had two wooded wheels but no pedals. 아, 미안해요. 여기 정관사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그냥 관사, 하나의가 아니라 정관사를 쓴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race 아저씨의 바이시클은 had two wooded wheels.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용사, 과거분사가 들어왔죠. 수동태의 의미가 들어왔겠죠. 그죠? 나무로 되어진이라는 뜻이죠. 나무로 되어진. 바퀴가 두 개가 있을 뿐, but no pedals. 페달은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How did it move without pedals? 그렇다면은, 페달 없이 어떻게 도대체 움직였냐? 라는 얘기죠. 자, 지금 앞에 M1, M2 쓴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제 수식어지만, 자, 지금 여기서의 수식어의 종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란 수식어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로 들어가는데, 이 전치사들은 우리가 되게 뭐랄까, 좀, 정형화된 뜻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in 그럼 뭐뭐 안에, without 그러면 뭐뭐 없이 뭐 이렇게 들어오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야 페달 없이라는 뜻이 그대로 들어왔지만 이 전치사들은 그냥 해석을 할 때에 내용상 적절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의역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in 1870은 우리가 1872년 안에 독일 안에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 1871년에 독일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상황에 맞게 의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본인이 갖고 있는 정형화된 뜻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해석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well, 이거 왜 쳤어? Well, riders simply push the bicycle forward with their feet. 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발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with는 뭐뭐 함께인데 우리가 이걸 발로 함께 안 하잖아. 그죠? 뭐뭐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들의 발로 뭐예요? 자, 자전거를 앞으로 그죠? 단순하게 밀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부사, 그죠? forward라는 부사가 지금 push를 꾸며줬죠. 밀었어. 근데 어떻게 밀었어? 앞으로 민 거죠. 자, 문장은 3형식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5형식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런 거 해석 때문에 꼼꼼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문제 더 긴 지문을 풀 때에는 이 해석의 방향이 항상 할 때마다 바뀌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늘 패턴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he present day bicycle. 현재 바이시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바이시클이라는 특정적인 자전거기 때문에 정관사를 썼죠. 자, present day bicycle은 is the result of many inventors' work in the 19th century. 자, 현재의 자전거는 19세기의 여러 많은 발명가들의 이제 작업 내지는 뭐라고 할까? 작업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작업의 결과이다라는 얘기죠. 형식은 이 형식이고요. 자, A of B는 알다시피 B의 A라고 해석하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요 present day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hyphen 내지는 dash가 하나 들어갔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 present라는 단어도 독립적으로 뜻이 있고 day라는 단어도 동주로 뜻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두 단어를 묶어서 지금 형용사로 써서 바이스클을 꾸며줬죠. 자,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요거를 한 단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뭐 정도의 오늘날의 정도의 뜻을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저 두 단어들 중에 복수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단수 형태로 바꾸고 이어줘야 됩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he is 3 years old라고 해서 서술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3 years old를 각각의 다른 단어로 넣습니다. 그리고 years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3살짜리 아이라고 할 때는 숫자로 할게요. 3 year old라고 해서 이걸 하나로 뭉탱이로 접혀서 3살짜리의라고 할 때는 지금 보이시죠? 3 years라고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단수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썼는데, 예, 그렇게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수 형태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바이시클 한번 가봤습니다. 하나씩 이거 끊겨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바이시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unt Tambora, a volcano in Indonesia, exploded in 1815.
The explosion created a huge cloud of ash, so crops failed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people didn't have enough food to eat. Surprisingly, this made traveling difficult. Why? In those days, people rode horses, but many horses were killed for food. People needed a new way to travel, and Karl von Drais invented the first bicycle in Germany in 1817. Drais's bicycle had 2 wooded wheels, but no pedals. How did it move without pedals? Well, riders simply pushed the bicycle forward with their feet. The present-day bicycle is a result of many inventors' work in the 19th century. 요것도 하나 좀 할게요. 자, apostrophe가 붙었을 때는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 형태면 뒤에 s 또 안 붙여요. 근데 단수 형태일 경우에도 s로 끝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apostrophe 다음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거 2 포인트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말로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teout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teout. 자, 이거는 수정펜이죠. 우린 선생님 때는 옛날에 그냥 화이트라고 했습니다. 화이트.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iteout was invented by Bat Graham. 자, Bat Graham 씨에 의해서 발명되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수동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수동태를 만약에 우리가 능동태로 바꾼다라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알다시피 수동태의 요 행위자가 능동태의 주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동태의 주어가 다시 능동태의 목적으로 들어가고, 요 was, 그죠? 비동사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고 invented를 맞춰서 동사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et Graham invented whiteout. 이렇게 간단한 능동태 문장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거 못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래요.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in 1956, 1956년에 Graham was working at a bank in Texas, USA. 이거 한꺼번에 갈게요. 자, 요거 이제 지역을 얘기할 때는 이제 작은, 다시 말해서 주, 그 다음에 나라, 도시, 주라고 해야 돼요. 주, 그 다음에 나라. 작은 거 단위부터 먼저 가요.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좀 반대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가야 돼요. 작은 거부터 먼저, 그 다음에 큰 거 순으로 쭉 갑니다. 자, 아무튼 그레이엄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전치사, 관사들 지금 다 알아두세요. At that time, 자, 그 당시에, 그때에,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국어 들어왔습니다. 안 되노? 둡시다. 자, people had to retype the whole page when they made even a small mistake. 자, 사람들은 자, 주절에 주어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주절이라는 거는 완전한 문장의 독립절이죠. 완벽한 형태의 요게 주절입니다. 자, 근데 뒤에 지금 뭐예요? 접속사부터 시작하는 종속절, 종으로 주인이 되는 주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하죠. 자, 종속절은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절, 얘는 비독립절입니다. 주절에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을 할게요. 언제? When they made even a small mistake. 자, 심지어 뭐뭐조차도라는 부사죠. 자, 심지어 아주 작은 미스테이크 하나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죠? 그 사람들은 전체 페이지를 전부 다 다시 타이핑을 해야만 했다는 얘기죠. 자, had to는 알다시피 이제 must라는 조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had to 부정사가 조동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케이? 뜻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은 하나의 작은 미스테이크,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전체 페이지를 다 타이핑을 다시 해야 되는 때였어요. So Graham was a bad typist. 근데 이 Graham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오타죠? 오타 타이포를 굉장히 많이 치는 사람이었어요. So she needed a solution. 그래서 그녀는 해결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One day, 그래서 하루는 Graham saw some window painters. Okay? 그 창문 윈도우 페인터가 뭐야? 창문 칠하는 사람? 창문을 왜 칠해?
하여튼 창문 칠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뭐 창문 그 틀을 칠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여튼 페인트공을 이제 페인트공들이 일하는 걸 봤나 봐요. So when they made a mistake, 그리고 그런 페인트공들이 이제 실수를 페인트질을 잘못했을 때란 얘기죠. 그래서 데이는 알다시피 윈도우 페인터가 되겠죠. 자, they corrected it by simply painting over it.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페인트질을 수정을 했대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simply painting over it. 자, by는 알다시피 전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명사가 들어왔죠. 근데 그 명사가 지금 동명사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식어가 이렇게 한뭉탱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간단히 그 잘못 칠해진 그 페인터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실수를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잡아서 the next day 다음날 the next day입니다. She made her own white paint and used it to correct her typing mistakes. 그래서 그녀는 그녀만의 이 화이트 페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used it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완벽한 문장은 끊기고요. 자, 원래는 이제 여기다 she가 들어와야 되는데 she가 앞에 있으니까 공유를 해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많이 보죠. 자, 그녀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완벽한 문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해석을 해보면은 고치기, 수정하기 위하여 라고 됐으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하여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뭘 고치기 위해서? 그녀의 타이핑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썼대요.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nobody noticed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nobody 자체는 이제 부정, 단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단순 현재로 썼다라면 nobody notices가 되겠죠. Soon, 곧 everybody at the bank began using it.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begin은 이제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begin to use it or begin using it 전부 다 괜찮고요. 똑같은 뜻입니다. 자, everybody의 every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단순 현재형이었다라면 동사가 begin이 아니라 begin이었다고 하면 everybody begins가 돼야 되는 거, each begins가 돼야 되는 거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명사. 자, 그렇게까지 해서 whiteout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teout was invented by Bat Graham. In 1956, Graham was working at a bank in Texas, USA. At that time, people had to retype the whole page, 그 실수가 난 바로 그 페이지죠. When they made even a small mistake. Graham was a bad typist, so she needed a solution. One day, Graham saw some window painters. When they made a mistake, they corrected it by simply painting over it. The next day, she made her own white paint and used it to correct her typing mistakes. Surprisingly, nobody noticed. Soon, everybody at the bank began using it.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웹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카메라죠, 웹카메라. 요즘에는 너네들은 웹카메라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예. 우리 왜 노트북에 보면은 노트북 모니터 상단 정중앙에 보시면 동그란 그 렌즈 있죠? 뭐 그게 웹캠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니터에 달려있지 않고 따로 이제 웹캠을 사서 위에다 걸쳐놓고 쓰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할게요. 정관사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특정한 건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씁니다. 특정한 그란 뜻이죠. 자, 그 첫 번째 웹캠.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의 그 이런 말 안 하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사에 대해서 이해를 그리고 인지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단수 복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수형으로 보통 복수형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형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많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e first webcam was invented to watch a coffee pot. 커피포트죠? 왜 그 내려먹는 커피포트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담겨진 그냥 그 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포트를 보기 위하여 만들어졌대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동태는 이제 그 PP, 즉 동사의 대상이 주어이기 때문에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문장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2형식이라고 바라봐도 되고 1형식이라고 바라봐도 되는데 뭐 지금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to watch 보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 목적. 커피포트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게 발명이 됐대요. 자, in 1991, 1991년에 Dr. Quentin Stafford Fraser라는 사람하고 and Dr. Paul Zerdetsky라는 사람이 were working at a computer lab in England. 자,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Dr. Quentin Stafford Fraser하고 Dr. Paul Zerdetsky가 영국에서 한 컴퓨터 랩에서 근무하고 있었대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자, 과거 진행형 맞죠? 자, to work better,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목적, 부사적 용법. 여림은 9개가 전부 다 부사적 용법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다는 아니고요. 자, they needed lots of coffee. 자, 커피가 많이 필요했어요. 자, 요것도 조금 주의하세요. lots of 하고 a lot of는 똑같아요. 근데 a lot of는 없습니다. 알겠죠? a lot of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확인하세요. 커피는 액체니까 셀 수 없으니까 coffee라고 했고요. 만약에 종류를 얘기할 것 같으면 we have three different kinds of coffees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많이 헷갈려요. 이게 단순지 복순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어쨌든 더 lots of는 없어요. 더 lots of는 없고요. 없어요. lots of랑 a lot of 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커피가 많이 필요했대요. 그죠? However, 그러나 there was 우리 앞서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there는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었다. 제가 원형으로 쓸게요. 자, 뭐가 있었어요? Only one coffee machine in the building. 자,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던 빌딩에서는 커피 머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커피 내리는 기계가. So they had to make many disappointing trips to the empty coffee pot. 그래서 그들, 즉 Dr. Stafford하고 Dr. Paul은 had to, 자 must의 과거형이죠. 하지만 얘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뜻만 똑같습니다. make trips. make a trip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왔다 갔다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야, 애매하다.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어디 특정 장소에 왔다 갔다 하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make many trips. 요거는 이제 복수이니까 many는 그죠? 굉장히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이제 이동, 그죠? 이동을 왔다 갔다 했대요. 어디로? To the empty coffee pot. 오케이? 기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작업실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이제 복도에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거기서 커피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커피 있나 싶어서 이제 갔다 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보면은 이제 다 비어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의 이제 솔루션, 그거의 그 해결책으로서 the two researchers, 그죠? The two researchers set up, 설치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install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 뭐를 설치했습니까? A camera in front of the coffee machine. 자, 지금 관사, 전치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카메라를 어디 앞에? coffee machine 앞에. 요거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수식어로 볼 수 있겠죠. coffee machine 앞에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The camera took pictures of the coffee pot 3 times a minute. 자, 여기도 하나로 묶어주고요. 자, 1분에 3번씩 커피팟의 사진을 찍어줬대요. 됐죠? With special software. 자, 특별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름이 이상하죠? 소프트웨어로 all the researchers in the building could see the pictures on their local network.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 봐서 커피가 있으면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로컬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트라넷이죠. 네트워크로 온 들어왔죠. 그 찍은 1분에 3번씩 찍힌 사진들을 빌딩에 있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거야. 아하,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연구소니까 전부 다 이제 리서처들인데 그 빌딩에는 모두가 이제 그 인터넷 자기 컴퓨터 안에서 그 웹카메라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 닥터 퀸틴하고 닥터 펄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No more disappointing. 그럼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했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연구실에 있는 모두가 내가 되게 마음이 나쁜 사람이 됐네요. 모두가 이제 그 실망스러운 이제 왔다 갔다 함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좋은 마음으로 그 빌딩에 있는 모두가 괜히 커피 없는데 왔다 갔다 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시고 있을 때 가세요라고 이렇게 하네요. 나는 이 두 분만 이제 먹으려고 빨리 갔다 오려고 한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irst webcam was invented to watch a coffee pot. In 1991, Dr. Quentin Stafford Fraser and Dr. Paul Zerdatsky were working at a computer lab in England. To work better, they needed lots of coffee. However, there was only one coffee machine. Coffee machine. Coffee machine. Where are we? One coffee machine in the building. So they had to make many disappointing trips to the empty coffee shop. 자, 여기서 말하는 to는 지금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다. 명사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to 전치사예요. As a solution, the two researchers set up a camera in front of the coffee machine. The camera took pictures of the coffee pot 3 times a minute. With special software, all the researchers in the building could see the pictures on their local network.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이렇게 정관사나 전치사, 관사 같은 거를 강조해서 읽고 있습니다. 물론 오형식에 맞춰서 끊어 읽기도 하고요. No more disappointing trips까지입니다. 자, 소리내서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고 본인이 암기해야 되거나 모르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서는 액센트를, 강조를 줘서 읽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자꾸 끊어 읽어야지 읽으면서 해석이 바로바로 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동아윤정리 3과 본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가능하면은 학교에서 이 내용이 나가기 전에 좀 보시고, 물론 학교 선생님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다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겹칠 겁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너희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예습을 해가라는 얘기입니다. 내지는 다 이미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정립을 해서 본인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 본문 내용 한번 분석해보도록 했습니다.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들 열심히 정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